무조건 마스터해야 돼, 진짜.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게 뭐냐면, 미분계수 도함수의 이제 곱의 미분법까지, 정리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갖고 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결석한 사람들 못 들었어. 결석하면 안 돼. 결석하면 안 돼. 진짜로. 아니, 수업이, 지금 내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개념이 너무 깊어요. 뒤는 어차피 활용 파트라서 개념 자체가 깊은 건 아니고, 활용 연습이라서 걔는 약간 좀 문제 많이 푸는 게 좀 중요한 건데, 앞부분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물론, 준우쌤도 잘 하시는데, 약간 좀 내 성격 때문이라서, 내가 해야지. 성이 차는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다 나갔고요. 토요일부터 이제 계속 진도 나갑니다. 토요일부터. 그래서 오늘은 미분계수 도함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후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 싹 다 정리해서 3단원 오늘 끝낼 거예요.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틀린 거가 좀 많기는 한데, 다시 한번 속성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미분계수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얘는 그냥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율은 말 그대로 뭔가 변화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좌표 평면에서 변한다 그러면 뭐밖에 안 변해요? 좌표가 변하는 거지 뭐. 괜찮아요? 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x1, y1에서부터 x2, y2까지 변화하는 거죠. 그럼 변화하면은 당연히 변화하는 게 두 종류 있죠.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그쵸? x 변화, x2 빼기 x1. 그 다음에 y 변화, y2 빼기 y1. 그쵸? 이때 x2 빼기 x1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호로? 델타 x라고 표현한다고요. 델타 x. 그거를 x의 증가량이라고도 얘기하고, x의 변화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상에서는 얘를 x의 증가된 그 부분량이라 그래서 증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분. 자, 그러면 당연히 이 y의 변화도 델타 y, 그렇죠? y의 증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율이라는 것 자체가 비율 얘기하는 거죠. 그 비랑 비율에 관련된 얘기인데, 애초에 3대4라는 비가 있으면 우리가 비율로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쓰죠. 비율수, 유리수로 씁니다. 유리수로. 그럼 얘도 지금 델타 x랑 델타 y 이 둘의 비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율수,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로 쓰죠. 왜? 이미 우리가 이걸 기울기라고 정의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고정해서 그냥 알맞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변화율이라는 그래, 흰 걸로 하자. 이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나타내는 거는 기울기 나타내는 거라는 거야. 그냥 기울기. 그죠? 기울기. 자, 근데 얘가 만약에 그 두 점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함수 자체에서 등장한 두 점이라고 친다면, 얘는 변화하는 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인 변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라 그럴까?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 속도를 평균적으로 한참 갔는데, 평균적으로 속도가 100km로 달렸다라고 칠게요. 1시간에. 그럼 평균 속도죠. 내가 100km 속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평균적으로 A부터 B까지 얘 100km인데 1시간 걸렸다. 그럼 100km/h가 될 텐데,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가서 쉬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냥 밟아가지고 한 200km로 잠깐 달렸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얘도 변화 그 비율은 평균적인 변화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율은 평균적인 변화율을 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순간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는 변화가 순간이 되게 만들어야죠. 한없이 가깝게. 그쵸? 그럼 얘 점과 인접한 점 사이의 기울기.
가 돼서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순간은 극한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결국에 우리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하는 거야. 그렇죠?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해서 그게 순간 변화율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얘는 아니고 얘는 맞아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얘의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fx. 자, 나는 어떤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 u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a 점에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 지점을 딱 잡았는데 fa.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변화를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순간 변화 u를 알고 싶은 거지만 변화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한 점을 또 잡아야 돼요. 그 점을 우리는 a 플러스 델타 x로 잡기도 하고, 솔직히 델타 x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이거 친숙해요? 안 친숙하잖아요. 그죠? 안 친숙해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델타 x 대신에 h를 써요. 증분으로. 괜찮죠? 델타 x는 뭔가 x값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x 차인데 이게 x가 3일 때라면은 뭔가 3이 연관돼 있을 것 같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완전 별도의 미지수로 잡아버립니다. 아니면 이걸 그냥 x로 잡아놔도 돼요. 어차피 변수로 나타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y좌표는 뭐 a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내도 되고 뭐 a 플러스 h로 나타내도 되고 fx로 나타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2x랑 2x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어떤 상태? 변화, u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변화율을. 자, 그래서 x 변화, y 변화, 그쵸? 각각 답해서 봐보자라는 거예요. x 변화분의 y 변화로 우리는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총 3가지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f를 뺀 거. 이게 델타 y잖아요. 이게 y 변화량이지. 괜찮죠? 그 아니면은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그죠? 이걸로 나타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이거 안 쓴다고요. 괜찮아요? 얘 쓸 바에 얘를 쓴다고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델타 x를 h로만 쓴 것 뿐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 x로 나타냈을 때는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없이 순간적인 변화로 보려면 a는 r밖에 고정이에요. 그죠? 얘는 고정이에요. 얘가 이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가 a 플러스 h가 점점 가까울수록 점점 순간 변화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델타 x가 빵으로 가면 되겠지. 괜찮죠? 그럼 둘은 이제 순간적인 변화가 돼버릴 거다. 괜찮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에다가 빵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뭐 x가 a로 가는 거지 뭐. 괜찮죠? x가 a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죠? 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2개만 미분계수 정의입니다. 2개만. 이 외에 아예 없어요. 다른 거 많던데? 치환해서 이거 나와야 돼요. 치환해서 딱 이 모양 나오지 않으면 전부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기울기 극한이라고 해서 전부 미분계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를 한 번만 봅시다. 자, 확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확대를 엄청나게 해놓으면 x가 a인 지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점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 점 있을 거잖아요. 오른쪽. 한없이 가까워서 오른쪽 점까지 갔다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 편의상 a 플러스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왼쪽도 점이 또 나오겠죠. 왜? 안에 한번 생각해봐요. x가 a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x가 a 값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지. 이거 x가 a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x가 a인 지점하고 가깝다. 한없이 가깝다. 제일 가까운 걸 찾아보자라는 거. 뭐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죠? 그게 극한의 논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결국 극한이잖아요. 결국 극한이니까 얘는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된다고. 그렇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방통행이니까 걔는 뭐 좌우극한 따질 필요 없지만 그 특정 값으로 극한 보내면 무조건 오른쪽이죠. 다 따져야죠.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똑같아요. 이식 그대로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그죠? 요것이 똑같고. 이때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얘기하는 게 봐봐요. a 플러스인 지점에서 a인 지점과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다시 한번 a인 지점에서 a 플러스인 지점까지의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점돌리 유리한 문제점 뭐라고요? 확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오른쪽 점이라고 잡아놔도 영원히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무수히많은 실수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가상으로 오른쪽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풀자라는 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미적분까지. 이걸로 설명하면은 오류가 있는데 왜 설명한다고요? 이해하기가 쉬워서. 되게 쉬워서. 오케이? 자, 단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오른쪽 기울기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요. 우미분계수. 다만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없어요. 이런 용어. 그냥 학원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냥 뭐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름이 뭐냐? 그냥 기울기 우극한이에요. 우극한. 괜찮죠? 우극한일 뿐입니다. 다만 우극한이지만 그게 미분계수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우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도 이름이 당연히 뭐예요? 좌미분계수겠지. 그쵸? 좌미분계수.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편의상 이렇게도 쓸 거야. 이렇게도. 이러면 우미분계수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얘는 오른쪽 기울기가 되겠고 당연히 좌미분계수는 이 점까지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좌우칸 우칸이 둘 다 수렴하고 둘이 같아야지만 수렴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얘랑 수렴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 곡선인데 둘이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지. 애초에 안 같아요. 수렴값이 같은지 보는 거예요. 괜찮죠?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되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그 수평선을 보면은 어때요? 그 바닷가에서 수평선 보면 어때요? 일직선처럼 보이죠. 근데 일직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원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간은 미소하니까 지구에 비해서 미소하니까 엄청 작으니까 이게 일직선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기울기가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 주변 기울기가. 괜찮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이게 위로 볼록한 상태다. 그럼 요 오른쪽 기울기가 왼쪽 기울기보다 좀 더 작은 게 맞아요. 다만 수렴을 같은 값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실제로 확대를 미친 듯이 많이 하면 그 부분에서 얘 일직선으로 보인다고요. 오케이? 일직선처럼이지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수렴값과 이 수렴값이 같을 때 우리는 수렴값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때 이 x의 차이를 dx라고 불러요. 이 y의 차이를 dy라고 부릅니다. dx는 뭐지? dx는 데리바티브 x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디퍼런셜 나 왜 이렇게 맞나? 미안해. 스펠링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데리바티브 x라고도 하고 디퍼런셜 x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차이 얘기하는 거야. 차이. 알 필요 없어요. 저희 미적분 원서에서나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몰라도 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다 지워도 되고요. d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x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뭐 델타 x랑 똑같은 거 아니야? 델타 x도 x의 변화량이네. 얘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죠? x의 변화량. 근데 얘는 이름이 조금 더 붙어요. 뭐냐면 미소 변화량이라고 그래요. 미소. 스마일은 아니겠죠? 그죠? 웃지는 않아요. 금이야 미자의 작을 소자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 괜찮죠? 한없이 0에 가까운 변화량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엄청 작게 변할 때 y가 엄청 작게 변하네.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 놓고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죠? 의문문자처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dy dx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자, 이때 얘는 x가 a인 지점에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dy dx 얘를 내가 왜 dy dx라고 하냐면은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한 현대 미적분학의 정의로 놓고 봤을 때는 분수꼴 아니야?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해요, 얘를.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의 그냥 수렴값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이차함수 y는 x제곱에서 1,1과 x, 제곱 매서의 기울기인데 그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1인 지점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로 나오죠. 이 분수예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로 인정 안 해요. 왜? dx가 한없이 0에 가까우니까 얘는 0분의 0 막 이렇게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구분하면 안 된다. 둘을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건 뭐 현대 미적분학이 하는 얘기고요. 나는 이거 분모분자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고등과정에서는 전혀 지장이 안 생깁니다. 현대 미적분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한소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소? 그렇죠. 엄청나게 작은 거.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미적분학이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싹 다 바뀌었어요. 막 0 플러스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대 미적분학으로 하면 되지. 왜 이런 걸로 하냐?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미적분이, 이게 옛날 거. 완전 옛날 거예요. 현대 미적분은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잡혀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그 현역 시절 때, 미적분이 하도 자신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걸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딱 펼쳤어요.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한수학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한수학했어요. 왜냐면은, 전국에서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지? 이 정도쯤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수학.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감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진짜 천재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옛날 미적분학. 왜? 이걸 알지 못하면 걔로 못 가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옛날 미적분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라고 쓰기는 했지만 dy dx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표현 잘 안 한다. 왜? f'a라고 쓸 거라서. 그쵸? 그럼 뭐야? 표현이 두 가지가 있네. 얘는 뉴턴이 정리한 표현 방법이고요. 이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정리한 표현 방법이에요. 갑자기 미안해. 또 역사 시간을 잠깐 얘기하자면 미안해. 자, 미적분은 공동 창시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누가 창시했냐면 우리 엄청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아이작 뉴턴. 그쵸? 사과가 떨어지네. 그죠? 만유인력 법칙. 아저씨 알고 있죠? 자, 그 아저씨가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도 만들었다고 해요. 뉴턴은 약간 좀 과학자로 유명한데 원래 수학자예요. 영국 수학자. 근데 과학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분을 그래프, 기울기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독일 수학자예요. 완전 정통파 수학자예요. 그래프야, 수식이지. 이 사람은 수식만 가지고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원래는 딴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 지나서 보니까 둘이 같은 말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증명되면서 공동 창시로 인정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뉴턴이 단독 창시로 갔는데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잠깐만 뉴턴이 쓰던 걸로 끝까지 될 수 있었으면 그냥 뉴턴 단독 창시로 받겠지. 근데 왜 공동 창시로 받냐? 이 표현 방법이 미친 듯이 좋아서 그래요. 이걸로 한계가 잡혀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 써요. 그러면 이걸로 배우지 왜 이걸로 배우냐? 이게 더 쉬워서.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미적분 들어가면 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까지가 우리의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결론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분계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떤 거? F'A에 관련된 지점이 리미트 H가 빵, 그죠? 증분식으로 표현하는 증분 표현 방법.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소식 표현 방법. X가 A에 하나씩 가까울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는 뭐냐? 미분계수랑 도함수. 자, 도함수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F1은 1이라고 잡고, F2는 4로 잡고, F3은 6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EX라고 예시를 일단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함수값. 함수.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프라임만 붙여놓으면 미분계수, 도함수.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함수냐 함수값이냐의 차이예요.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F'A라고 쳐봐요. 이게 지금 2A라고 돼 있어요. A가 상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미분계수로 보겠죠? 근데 솔직히 A를 변수처럼 생각하면 이거 그냥 도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 X지점에서 미분계수가 2X다 라고 하면 아니 X지점에서 미분계수가 2X면 그냥 도함수지 뭐.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그냥 근본적으로 상수 지점에서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냐 아니면은 변수로 나타낸 함수냐 그거 정도로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써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굳이 용어적으로 정의한다. 이 순간변화율이라는 거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인정해버리고 있는 공식 표현이에요. 순간변화율은 미분계수랑 순간변화율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게 현재 교육과정의 해석이에요. 괜찮죠? 고등과정까지의 한정이기는 하지만 자, 도함수는 그런 정의가 없어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얘를 명백하게 국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 없어요. 자, 미분계수는 국어적으로 정의한 순간변화율과 수식적으로 정의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고요. 도함수는 그런 용어적 정의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나는 이걸 가지고 그냥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 근데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 어차피 얘네 다 기울기잖아요. 그죠?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해요. 쉽잖아요. 그죠? 기울기. 순간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예요. 괜찮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냥 기울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순간변화율은. 그래서 얘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약간 좀 야매로 그냥 기울기 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기울기 함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A 지점에서의 순간변화 이렇게 생각했죠? 괜찮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미분계수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름이 왜 미분계수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는 걸 미분이라고 부르고요. 얘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 1창의 계수가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1창의 계수가 순간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는 1창의 계수다. 미분을 이용해서 나온 기울기 계수다 라고 해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름이 잘 안 와닿죠? 미분계수 그냥 무시해요. 그냥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순간변화율, 그냥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뭐라고요? X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 그렇죠? X지점의 순간변화율. 그럼 얘는 X지점의 순간변화율은 증분 표현밖에 없어요. 변수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번 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이니까 X가 있어요. 그럼 X가 아닌 다른 지점 잡아야 되니까 증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변화량이 H. 그냥 여기다가 X로 바꿔주면 되겠죠. Fx 플러스 H 빼기 Fx. 그죠? 얘 하나밖에 없어요.
치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변수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 빼기 fx야.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얘예요. 보기 좋은가요? 안 좋죠? 그렇죠? t도 변수고 x도 변수고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잘 안 써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육과정에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분계수는 두 개밖에 없고 도함수는 2식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증명은 다 두 개만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떠들면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1번부터 다 보기에는 좀 그래서 1번 넘어갈게요. 2번도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예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빼기 3. 자, 이게 지금 f2 플러스 10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얘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자, 분자 극한 0으로 안 가면 애초에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극한을 보낸다 라고 하면 f2 빼기 3이 될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함수니까 f2로 수렴하겠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f2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식 그대로 뭐예요? f'2가 되겠지. 자, 그럼 f2는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3이에요. 아, 그럼 2인지점 미분계수는 그냥 13이겠구나.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번. 자, 얘도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f2 빼기 2fx.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x도 바뀌고, f도 바뀌어요.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둘 다 바뀌는 건 못해요. 인간은 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만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하나만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키 커지는 약을 먹었고, 눈 좋아지는 약을 먹었어요. 자, 그럼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키도 커지고 눈도 좋아졌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약이 키가 커지더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안 먹고. 괜찮아요? 그러면, B가 키 커지는 약이구나. 그러면, A가 눈 좋아지는 약이구나.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아예 그냥, 나는 일단 X만 먼저 바뀌는 걸 볼래. 그럼 F는 안 바뀌어야지. 요걸 한번 그냥 빼겠다라는 거야. 없는 거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지금 얘 같은 경우, 왼쪽 걸로 이렇게 찢어내면 f2로 묶이죠? 그러면 x-2분의 x-2 f2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찢어놓으면은, 어때요? 2f2에서 2fx 뺀 거니까 얘는 2로 묶어낸다면, x-2분의 f2 빼기 fx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이잖아요. 얘 마이너스 빼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F'이죠. 괜찮아요? F'이.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F2 빼기 2F'이구나. 주어진 값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본론만 얘기할 거예요. 본론만.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구해달래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얘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0인데 기울기가 급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곡선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한다면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 우미분계수, 왼쪽 점과의 기울기 좌미분계수 볼 텐데 같죠? 괜찮아요? 미분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곡선들은 무조건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지금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죠? 실수 전체 연속. 자, 이런 점은 당연히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뾰족한 점. 얘는 좌미분계수 어때요? 왼쪽 점과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겼죠? 우미분계수는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음수, 양수예요. 애초에 수렴값이 존재하지만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점을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 불가능입니다, 얘는. 이해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잠깐 좀 본다면, 자, 만약에 함수가 있다만큼 있어요. 전체 함수가 있다만큼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지점,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안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뭐 극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에 연속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만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미분이 아예 불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해야 돼요. 왜?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이쯤 A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그렇죠? 불연속이에요. 자, 여기 미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이 나머지 점들은 미분 가능한 거 보이죠? 자, 이 지점 기준으로 좌미분계수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왼쪽 점 여기 있으니까. 괜찮죠? 오른쪽 점 여기 있잖아요. 우미분계수 여기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dx야. 이게 지금 한없이 얼마에 가까워요? 0에 가깝다고요. x 변화가 0 플러스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y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이게 3차이 난다고 쳐봐요. 3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얘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애초에 우미분계수 자체가 발산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애초에 우미분계수가.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이게 미분 가능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애초에 연속이 아니라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속인데도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요? 이런 케이스. 그렇죠? 이런 경우만 이제 미분이 연속에서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런 걸 뾰족한 점들이 좀 문제가 되네. 왜? 기울기가 급변하니까 적당히 완만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막 순간이동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점을 뾰족점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는 뾰족할 첨자라고 해서 첨점이라고도 부릅니다. 괜찮죠? 첨점. 이 첨점만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연속인 경우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첨점이 나오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좀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일단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7 뭐야, 직선이잖아. 이 미분 불가능해요? 기울기 다 빡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야, x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절대값 x제곱. 그럼 이거 x제곱 아닌가? 그죠? 양수구는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겼는데 이거 미분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괜찮아요? 어느 지점이든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fx가 x분의 절대값 x예요. 자, 얘는 지금 x가 일단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x 나오니까 1 나오고 x가 음수 나오는 경우에는 x분의 마이너스 x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죠. 0은 정의가 안 되잖아요. 얘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애초에 불연속인데 이게 미분 가능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우리는 지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구해달래요. 그렇죠? 잠깐만. 얘는 연속도 맞고요. 미분도 가능해요. 얘는 연속도 맞고요. 미분도 가능해요. 얘는 연속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렇죠? 연속 자체가. 미분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2x랑 마이너스 x입니다. 자, 2x랑
마이너스 x예요. 괜찮아요? 연속이죠? 연속이에요. 자, 근데 우미분계수 지금 2 나오잖아요. 기울기. 자미분계수 마이너스 1 나오죠? 미분이 불가능하다고요. 답이 4번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답이 4번. 자, 그러면 5번은 어떻게 생겼냐? 5번은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번은 x-1의 제곱이에요. 1인 지점에서 접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와, 일단 연속인 거 맞아요. 1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면 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자, fx가 x가 양수인 경우에는 x-1의 제곱. 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와, 이게 지금 기울기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구해야죠. 얘가 지금 0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자, f'0을 구할 거예요. 우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우미분계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fx가 지금 위식까지 구해야 되죠. 여기에서 0 집어넣은 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fx 빼기 f0. 자, 그럼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자, 약분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 나오죠. 괜찮아요? 지금 이 2차 함수가 0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해돼요? 자, 밑에 거는 그냥 상수함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겠죠? 얘는 아예 미분이 가능해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도 맞고요. 미분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미분법. 자, 미분법을 후딱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한다면 진짜 결석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결석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설명 꼭 열심히 듣고요. 문제 꼭 풀어와야 돼요. 진짜. 지금 이걸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안 돼.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분법. 자, 일단은 방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mx의 n-1제곱으로 나와요. 자, 왜 xn제곱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같은 거 미분하면은 그냥 쉽게 2x 나온다고요. x세제곱 미분하면은 3x제곱 나온다고요. x4제곱 미분하면은 4x세제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왜 되는지 한 번만 좀 봅시다. 왜? 지금부터 이제 미분법 써서 할 거라서 그래요. 미분계수 정의랑 도함수 정의는 일단은 꼭 한번 더 정리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세제곱을 미분해본다 라고 쳐볼게요. x세제곱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렇게 생기네요. 자,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할 게 정의밖에 없다고요. 증분으로 표현해봅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그쵸? 그럼 x 플러스 h 세제곱에서 fx 뺐으니까 x 세제곱 빼는 거잖아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h 3xh제곱 h세제곱 빼기 x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분자에서 지금 x세제곱은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거예요. 요즘 h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약분 들어가면은 3x제곱 약분하면 3xh 약분하면 h제곱. 그렇죠? h가 지금 0에 한없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3x제곱.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정확하게 x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러면 3x제곱이에요? 아니면 3x제곱에 가까운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까운 거라고요. 이게 수렴값이에요. 수렴값. 괜찮죠?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최고 난이도 문제 들어가면 저런 야비한 것들을 가지고 쪼잔한 것들을 가지고 야비하게 문제 낸다고요. 오케이? 고3 때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떠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백하게 정의를 해야 돼서 그래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영 괜찮나?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간다면, x n제곱 미분도 계속 빼주고, 1차 줄여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상수배의 fx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x제곱을 미분한다고 쳐볼게요. 3 빼고 x제곱만 미분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6x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이고. 6x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필이 이렇게 없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거는 뭐예요? f랑 g의 합의 미분이면은 따로따로 미분해도 상관없다. 그쵸?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런 거 미분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3x제곱 미분하면 6x로 나오고 5x 미분하면 5로 나오겠죠. 왜냐면 1차니까 계속 빠져나가고 1차 줄이면 0제곱이니까 그냥 1이잖아요. 상수는 빵. 그쵸? 상수는 변화를 아예 안 해요. 기울기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상수는. 그렇죠?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항상 빵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덧셈 나오면 그냥 그 항마다 미분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fx 곱하기 gx 미분. 자, 얘는 뭐예요? 이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거 조금 이따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좀 이따가. 너무 지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거까지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FGH 세개 곱미분인데, 더 봐야 되는데. 아니다, 이건 좀 이따 쓰죠.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자, 한번 가볼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6번 문제 자체를 풀 때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6번 같은 경우. 자, fx가 x가 1보다 커놨을 때는 x제곱 a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3x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보여달래요. 그럼 일단 연속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x가 1에서 연속인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연속인 걸 봐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는 또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는 여기는 1인점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잖아요. 요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걸로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a 그럼 얘도 1의 자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요거 미분한 거에 1 집어넣은 게 자미분계수로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2bx 플러스 3 그래서 둘 다 1 집어넣어서 똑같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둘이 연립해주면 A, B가 다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이 풀이가 안 돼. 근데 수투는 돼요. 수투에는 예외 없이 다 돼요. 수투는 다 됩니다. 미적분에서 안 되는 애가 나와요. 미적분에서.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럼 미적분인데 그거 그때 가서 쓰면 되지. 자, 문제가 뭘까요? 서술형이 이거 내잖아요. 이렇게 쓰면 점수 반토막 나요. 반토막보다 더 나요. 10점 만점에 2점마다 이렇게 풀면 점수 와장창 깎아요. 이렇게 풀면은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대로. 이래서 미분 가능하죠. 왜? 어차피 1보다 크면 다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죠. 1보다 작은 것도 다 미분 가능해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1에서만 판단하면 돼요. 1만.
그러면 이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가지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극한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함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g예요. 괜찮죠? gx.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 값은 g1이 되겠죠? g1.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x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밑에 거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얘는 지금 hx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함수 값은 어디요? g1이죠? g1, 그쵸? g1. 자, 얘는 0분의 0꼴 맞죠? 얘는 분모 0으로 가잖아요. 분자 0으로 안 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h가 1로 극한이 되면 어차피 다음 함수니까 수렴할 거잖아요. h1이 g1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연속 조건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연속 조건 판단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요. 1, 2 집어넣어서 똑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정리한다. 어차피 gx는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 함수일 거잖아요. 우미분계수니까 얘가 g'1 플러스 같은 느낌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지만 애초에 g라는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그냥 a 몰라 어차피 g'로 써도 되겠지. 왜? gx는 1인 집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똑같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hx. 그리고 연속 2일 테니까 h1으로 그냥 써도 되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h'1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h도 다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h'1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해서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다함수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원래는 이거 다 써서 가야 된다고요. 자, 이걸 내가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은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해설. 우리가 수능하고 평가원은 해설지 안 만드는 거 알고 있어요? 얘는 해설지가 없어요. 평가원 소속에서는 애초에 해설지를 안 만듭니다. 거긴 그냥 답만 줘요. 답만. 그러면 공신력 있는 해설은 어디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나와요. 얘네만 공신력 있는 해설이에요. EBS? EBS는 그냥 사설기관이에요. 그냥 국가가 인정한 사설기관이라서 그렇지.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 10년 전만 해도 이러고 풀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대차게 한번 깔고 나서는 모든 교육청에서 해설 다 이렇게 들어가요. 수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애초에 애들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객관식 단답형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서술형은 저거 보려고 하는 거라서 저렇게 써야 된다. 애초에 서술형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낸다면 이렇게 진짜 쓰는지 보고 싶어서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써주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친구는 야매로 하고 있군 이러면서 그냥 점수 팍 깎는다고. 예전에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가 서술형에다가 10점 만점에 2점 받았어요. 답이 맞았는데 8점 다 깎았어요. 왜? 애초에 이걸 보려고 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정의대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쵸? 미분가능은 정의대로 가야 되는구나. 요거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야매인 걸로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적당히 좀 정리하고 자,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어요? 7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개념적으로는 다 설명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안 써. 남은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 좀 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고배 미분법부터 나갈게요. 고배 미분법부터. 아,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다. 20 없어? 알았어.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빠진 거지?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